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전에는 몰랐던 자기 입냄새를 깨닫게 되었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취라고도 불리는 입냄새는 상당히 많은 이들이 겪고 있지만 대부분 가볍게 여기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입냄새는 방치할수록 심해지며 심한 경우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질병의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입냄새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아주 쉬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에서 냄새가 나는 증상인 구취는 스스로 깨닫는 경우는 10명 중 1명 정도로 매우 적으며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 비로소 의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심한 입냄새는 주위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중 약 60% 정도는 의학적 대처가 필요한 병이 숨어 있는 경우이므로 입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냄새의 원인은 대부분 구강질환의 문제지만 반드시 구강에만 관련해서 입냄새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화기 질환 이외에 간이나 신장질환 등의 문제로도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입냄새는 주로 입속에 있는 세균이 원인입니다. 입속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휘발성 황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지독한 입냄새가 생깁니다. 입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되는 것도 입냄새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평소 양치질을 잘 하는데도 입냄새가 난다면 다른 질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입이 자주 마르는 증상과 함께 입냄새가 난다면 구강 건조증 및 구강 내 세균 증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입냄새의 원인 중 70%는 오염된 혀나 치아에서 세균이 만들어내는 성분 때문입니다. 입안에 있는 혐기성균이 만들어내는 휘발성 유황산화물이 그 원인 물질로 보통 때는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침이 이런 균을 억제하고 원인 물질을 씻어내는 작용을 하지만 수면, 스트레스, 구강호흡 등으로 인해 침이 적게 분비되거나 마르면 혐기성균과 유황산화물의 증가로 입냄새가 심해지게 됩니다. 침 분비가 적어지는 아침 시간, 공복일 때, 긴장했을 때는 평소 입냄새가 없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냄새가 날 수 있으며 침 분비가 감소하여 입이 마르는 구강 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때에도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이 의심되는 경우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치과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늘, 술 등 특정한 음식물이 입 냄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마늘을 먹은 뒤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입안과 위장에 남아있거나 위에서 흡수된 알리신이 몸에서 분해되어 알릴 메캅탄이라는 물질이 되어 혈액을 타고 돌다가 폐에서 날숨을 통해 빠져나올 때 냄새가 나게 됩니다. 마늘 외에도 양파, 파, 부추, 육류 섭취 시 구취가 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을 경우에도 몸에 흡수된 알코올이 분해되어서 생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이 피부와 폐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면서 특이한 냄새를 유발하기도 하며 그 외에 흡연자의 경우 담배 성분이 피부, 입안, 기관지, 폐 속에 남아있다가 숨을 쉴 때마다 냄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당뇨 환자가 특이한 입냄새가 난다면 케톤산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특징적인 아세톤 냄새나 연한 과일향 같은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에 의해 포도당의 대사와 활용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당 대신 지방산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아세톤이나 케톤치와 같은 대사산물들이 날숨으로 배출되면서 시큼하면서 단내가 섞인 입냄새가 나게 됩니다. 당뇨 환자 외에도 오랜 시간 식사를 거르거나 탄수화물이나 당질이 극도로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방대사가 일어나면서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지방대사가 지속되는 경우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이 동반되는 대사성 산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혼수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는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구취를 유발하는 그 밖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치주질환, 호흡기 염증, 편도결석,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위궤양, 신부전, 간경화, 자가면역질환, 임신 등 다양하며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이유로 인해 다른 사람은 맡지 못하는 입냄새를 자기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취는 그 자체로는 생명에 지장을 주는 증상은 아니지만 구취와 함께 치아나 잇몸, 혀를 포함한 구강 증상이 있거나 만성적인 비염이나 축농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증상, 위궤양이나 간경화, 신부전 등의 내과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원인 질환이 치료되어야 입냄새가 조절될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하여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 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꾸준한 관리로 입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나 설태가 남아있을 경우 세균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꼼꼼히 제거해야 합니다. 칫솔과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와 설태를 제거하며 입안이 마르지 않게 자주 물을 마셔주도록 합니다. 특히 입냄새를 일으키기 쉬운 혀 안쪽을 칫솔이나 혀 세정기 등으로 깨끗이 세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 또는 보철물 주변에 염증이 있을 때는 치료해주고 틀니도 청결하게 관리해 입냄새의 요인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1, 2회 정도 혀 클리너로 설태를 부드럽게 긁어낸 후 입안을 물로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닦으면 혀에 자칫 상처가 생길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으로 숨 쉬는 경우 코로 숨 쉴 때보다 구강이 쉽게 건조해집니다. 이는 세균이 번식해 입냄새가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코로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이 건조해지지 않게 적절히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설탕이 들어있거나 산성이 강한 음료보다는 물이 좋습니다. 설탕이 들어있거나 산성이 강한 음료는 충치 및 치아 부식 위험도를 높여 피해야 합니다. 식후 차로는 커피보다 녹차가 좋습니다. 커피는 구강 건조감을 일부 증가시킬 수 있지만 녹차는 탈취 효과를 가진 플라보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입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입냄새는 대부분 구강질환의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구강관리요법을 따르는 것만으로 입냄새와 영원히 작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강정보, 건강 이슈.